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의 첫 약속인데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부 기억하실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거 농성과 몸싸움, 이른바 동물국회까지 연출해가며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네. 헌법상 근거라든지 상권 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다 위반해서 위헌 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부터 추천위 논의까지 이른바 침대 정치를 선보였죠.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게 준 비토권을 회수한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 7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 감회가 남달랐을 듯합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온 야당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픈 부분을 꼬집으면서 말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죠.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생명, 정치적 중립에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 중립성, 결국 공수처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에 달려있겠죠.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 여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는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다시 시한을 던진 건데요. 정치적 중립, 다시 말해 공수처의 생명을 지킬 후보자, 남은 시간 동안 찾을 수 있을까요? 비토권이 사라진 국민의힘, 여론전으로 비토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전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합니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후보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거부했던 인사들의 명단까지 밝히며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석수, 이 정권의 국정원의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신현수, 또 그분도 역시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이시고 이 정권의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권의 아주 핵심인 그 신현수 기조실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 실무가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런 사람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전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이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습니다.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으로 활동을 했죠.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석수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역임했었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문제 등을 캐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마 이 장면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민주당이 왜 거절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공수처법까지 개정했으니 정부 여당의 책임 더 막중해졌습니다. 여권이 내놓을 공수처장 후보자 누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